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0살이 넘어가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내부에는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아파트의 녹슨 수도관처럼 말이죠. 많은 분이 혈관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를 챙겨 드시거나 힘든 운동을 시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 주방 찬장 속에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보약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인류 최고의 영양제로 불리는 꿀입니다. 단순히 달콤한 설탕물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연구팀을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에서는 꿀이 가진 놀라운 항산화 작용과 혈관 정화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조건에서 먹는 꿀 한 숟가락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꿀이 어떻게 우리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지, 그리고 혈관 건강을 위해 꿀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꿀 한 통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장꿀 속에 숨겨진 영양성분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꿀은 그저 당분 덩어리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물론 꿀의 주성분은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입니다. 하지만 일반 설탕과 꿀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꿀 안에는 단순한 단맛을 넘어선 180여 가지 이상의 귀중한 영양성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꿀은 벌이 꽃가루와 꽃즙을 채취해 자신의 효소와 섞어 숙성시킨 결정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천연 항생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수많은 효소가 생겨납니다. 비타민 B1, B2, B6뿐만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 인과 같은 미네랄이 아주 이상적인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꿀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효소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기 쉽지만 천연꿀은 적절히 섭취했을 때 오히려 염증 수치를 낮추는 항염작용을 합니다. 특히 꿀의 항산화 수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채소나 과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이 혈액 속을 떠다니며 혈관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인데 꿀의 영양성분들이 이 주범을 잡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단 것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몸속 혈관에 천연 청소부를 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왜 꿀이 혈관 건강의 핵심 식재료로 떠오르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장에서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꿀이 혈관을 살린다고 밝혔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연구팀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가 왜 하필 꿀에 주목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인 혈관 내피세포에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쉽게 말해 혈관의 가장 안쪽에 깔린 미끄러운 코팅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팅지가 매끄럽고 건강해야 혈액이 정체되지 않고 시원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코팅지가 거칠어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끼어들고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꿀에 들어있는 특정 유기산과 페놀 화합물들이 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놀라울 정도로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돕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해주는 천연가스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좁아졌던 혈관이 유연하게 이완되면서 혈압이 내려가고 혈류 속도가 빨라집니다. 꿀 한 숟가락이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넓히라는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찰 결과 일정 기간 천연꿀을 섭취한 그룹에서 혈류의 흐름이 개선되고 혈관의 탄력성이 증가하는 지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액이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 혈관이라는 파이프 자체를 다시 튼튼하고 유연하게 고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꿀은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도 탁월합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결국 혈관 속에 뭉친 피떡이 통로를 막아서 생기는 질병이죠. 꿀 속에 포함된 효소들은 혈액 내에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를 분해하고 혈액의 점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손발이 차거나 자고 일어나면 몸이 붓는 현상을 자주 겪으시나요? 이것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가 증명한 것처럼 꿀은 이러한 미세한 혈관의 흐름까지도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꿀은 시중에서 파는 설탕물 꿀이 아닌 벌이 정성스럽게 모은 천연 벌꿀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라 혈관을 젊게 만드는 강력한 천연 치료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꿀의 진짜 위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꿀이 가진 성분 중에서도 특히 혈관 벽을 직접 청소해주는 청소부 플라보노이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성분이 어떻게 우리 혈관 속에 쌓인 기름때를 닦아내는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핵심 성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아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일 텐데요. 이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이 외부의 자극이나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물질입니다. 그런데 벌들이 꽃에서 꿀을 채취할 때 이 강력한 방어물질도 함께 담아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할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주방세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기를 구워 먹은 프라이팬에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을 때 세제 없이 물로만 닦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은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찰떡처럼 달라붙어 있으면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꿀 속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벽에 붙은 기름때와 노폐물을 분해하고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원인인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몸속 활성산소와 만나서 산화되었을 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마치 뾰족한 유리 파편처럼 변해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꿀의 플라보노이드는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덕분에 혈관은 매끄러운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혈액은 정체 없이 시원하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꿀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는 플라보노이드가 지방대사를 활성화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여분의 기름기를 태워 없애기 때문입니다. 혈관 나이를 되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탄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뒷목이 뻐근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셨다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가득 차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약을 찾기보다 꿀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천연 플라보노이드의 힘을 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위적으로 만든 화합물이 아니라 자연이 선물한 성분이기에 우리 몸에 훨씬 부드럽고 안전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도 가짜를 먹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혈관 건강을 위해 우리가 꼭 구별해야 할 진짜 꿀 선택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몸에 좋은 꿀이 참 많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접하는 모든 꿀이 진짜는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꿀을 먹기로 결심했는데 만약 설탕물로 만든 가짜 꿀을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안 먹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진짜 꿀 구별법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탄소동위원 소비라는 수치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꿀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이 꿀이 꽃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설탕이나 올리고당에서 온 것인지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보통 천연벌꿀의 탄소동위원 소비는 마이너스 22.5% 이하로 나타납니다. 만약 제품 뒷면의 성분 표기란에 탄소동위원 소비가 마이너스 12%나 마이너스 15% 정도로 적혀 있다면
그것은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채취한 사양벌 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혈관 나이를 되돌리고 싶다면 반드시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보다 낮은 진짜 천연 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꿀의 투명도입니다. 흔히 우리는 꿀이 맑고 투명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천연 꿀은 꽃가루와 각종 효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불투명하고 탁한 것이 정상입니다. 반면 설탕물로 만든 가짜 꿀은 불순물이 거의 없어 속이 훤히 비칠 정도로 맑고 투명합니다. 앞으로 꿀을 고르실 때는 너무 맑은 것보다는 약간은 불투명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온도 변화에 따른 결정 현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냉장고에 넣어두었을 때 꿀 바닥에 하얀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보고 상했다고 생각해서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연꿀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과당보다 포도당 성분이 많을 때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일 뿐이지 결코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짜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꿀이나 사양벌 꿀은 시간이 지나도 이런 결정이 잘 생기지 않고 매끄러운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하얀 결정이 생겼다면 진짜 꿀이구나 하고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공인기관의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양봉협회에서 부여하는 등급 판정 마크가 있습니다. 1+ 등급이나 1등급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은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는 증거이므로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에 주는 영양분이 가짜라면 나무는 금방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내 혈관을 살리는 약을 산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짜 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하게 고른 꿀이제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혈관 회복을 돕는 꿀 섭취의 골든타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먹느냐는 타이밍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에 따라 신진대사의 리듬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꿀 한 숟가락이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 나이를 되돌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번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꿀물 한 잔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 몸은 수분을 보충받지 못해 혈액의 농도가 매우 진해진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몸이 무겁고 정신이 맑지 않은 이유도 혈액이 끈적해져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꿀 속의 포도당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해 잠자고 있던 두뇌를 깨우고 꿀의 효소들은 밤새 혈관 속에 쌓였던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의 꿀물은 장운동을 촉진해 배설을 돕고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하루 동안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많은 분이 자기 전에 단 것을 먹으면 살이 찌거나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천연꿀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때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여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잠들기 전 꿀 한 숟가락은 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막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야말로 혈관이 스스로를 재생하고 탄력을 회복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과유불급입니다.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1스푼에서 2스푼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약 20g에서 30g 정도의 양이죠. 이 정도 양이면 혈당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혈관 청소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간혹 꿀을 드시고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소화력을 돕는 효소가 풍부해서 식후에 드시면 음식물의 분해를 돕고 혈관으로
영양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침에 꿀 한 잔은 독소 배출과 에너지 충전을 위해, 저녁에 꿀 한 숟가락은 혈관의 재생과 깊은 휴식을 위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먹는 시간만 잘 지켜도 꿀의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꿀을 드실 때 정말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잘못하면 꿀의 좋은 성분을 모두 파괴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꿀을 먹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꿀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을 위해 꿀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무의식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2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꿀물이라고 하면 펄펄 끓는 물에 꿀을 듬뿍 넣어 마시는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꿀의 영양가를 모두 버리는 행동입니다. 꿀 속에는 우리 혈관을 살리는 수많은 효소와 비타민,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열에 아주 취약합니다. 보통 60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꿀 속의 유익한 효소들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꿀을 과도하게 가열했을 때 하이드록시메틸 푸르프랄, 줄여서 HMF라는 성분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당분이 열에 의해 변성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독성 물질인데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꿀을 드실 때는 절대로 펄펄 끓는 물을 바로 붓지 마세요. 끓인 물을 컵에 따르고 손으로 잡았을 때 기분 좋게 따스한 정도인 40도에서 50도 사이로 식었을 때 그때 꿀을 넣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요리에 꿀을 넣고 싶다면 불을 완전히 끄고 한 김 식힌 다음에 마지막에 섞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실수는 꿀을 뜰 때 금속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테인리스나 금속 숟가락이 꿀과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꿀은 산도가 낮은 산성 물질입니다. 금속 숟가락이 꿀에 닿으면 미세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꿀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의 구조가 변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혈관 정화 효과가 크게 반감됩니다. 또한 금속과의 접촉은 꿀의 맛을 변하게 하고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꿀을 드실 때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나무로 된 숟가락이나 도자기 혹은 플라스틱 소재의 수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부터 꿀단지에 나무 국자가 항상 꽂혀 있었던 데에는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던 셈이죠. 정리하자면 팔팔 끓는 뜨거운 물과 금속 숟가락, 이 2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은 꿀의 영양을 100% 온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보약이 독이 되지 않도록 이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습관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꿀을 안전하게 먹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꿀의 효과를 2배, 3배로 증폭시켜줄 환상의 짝꿍 식재료들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 공개할 이 식재료들을 꿀과 함께 드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더욱 빠르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꿀 그 자체로도 훌륭한 보약이지만 어떤 식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2배, 아니 10배까지도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서울대 연구팀과 영양학자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꿀과 함께 먹었을 때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환상의 짝꿍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계피입니다. 아마 꿀과 계피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조합을 수천 년 전부터 기혈순환을 돕는 처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은 딱딱하게 굳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벽을 청소한다면 계피는 혈관이라는 파이프의 길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해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침 꿀 한 숟가락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섞어 먹은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분들에게 꿀과 계피는 더할 나위 없는 조합입니다. 꿀이 계피의 따뜻한 성질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해 미세 혈관까지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드시는 법도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 약간을 타서 차처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꿀의 단짝은 바로 마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일명 꿀마늘이라고 불리는 이 조합은 혈관을 청소하는 천연 정화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고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은 특유의 아리고 매운맛 때문에 생으로 먹기에는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죠. 이때 꿀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마늘을 살짝 찌거나 익힌 뒤 꿀에 절여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마늘의 독한 성분은 중화되고 유효 성분의 흡수율은 극대화됩니다. 꿀 속의 효소가 마늘의 성분을 분해해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든 꿀마늘을 하루에 2-3알씩 꾸준히 드시면 혈액 속의 기름기가 제거되고 혈관 내벽이 튼튼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혈압 조절이 안 되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이 꿀마늘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혈압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꿀은 함께하는 재료에 따라 그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발휘합니다. 계피와 만나면 혈관을 넓히고 온도를 높여주며 마늘과 만나면 혈액 속 기름때를 강력하게 녹여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춰 이 방법들을 활용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죠. 단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당뇨 환자분들도 과연 혈관을 위해 꿀을 드셔도 괜찮을까요? 혹은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꿀을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당뇨 환자분들과 시니어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하고 안전한 꿀 섭취 가이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꿀이 혈관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혈당 조절에 민감한 분들은 선뜻 손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꿀도 결국 설탕처럼 단 것인데 먹어도 정말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연벌꿀은 설탕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저한 규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혈당 지수 즉 GI 지수입니다. 설탕의 혈당 지수가 65를 훌쩍 넘는 데 반해 천연벌꿀의 혈당 지수는 대략 55 내외로 측정됩니다. 이것은 꿀이 설탕보다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린다는 뜻입니다. 꿀 속에는 포도당뿐만 아니라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치솟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꿀 속에 들어있는 180여 가지의 유효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해진 소량을 먹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하루에 티스푼으로 딱 한 스푼 약 5에서 10g 정도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꿀만 따로 드시지 마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 후에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아주 연하게 타서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당의 흡수 속도가 더욱 늦춰져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꿀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소화력과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꿀은 천연 효소가 풍부해 소화를 돕기도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두드러기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꿀을 처음 드실 때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돌 미만의 영아에게는 꿀 속에 있을 수 있는 보툴리누스균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절대 먹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의 함정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매일 너무 많은 양을 장기간 복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컨디션과 혈당 수치를 체크하며 지혜롭게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이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꿀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결국 건강의 핵심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꿀은 혈관을 되살리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모르면 오히려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수칙들을 잘 지키신다면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꿀의 이로운 성분을 안전하게 누리며
혈관 건강을 지켜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갈지 따뜻한 조언과 함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시간 동안 혈관 건강을 되살리는 꿀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떻게 남아 계신가요? 단순히 꿀이 몸에 좋구나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이제는 왜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내 혈관을 살리는 진짜 약이 되는지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볼까요? 첫째,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니라 180여 가지의 영양소가 농축된 천연 항산화제라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확인했듯이 꿀은 혈관 내피세포를 활성화하고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유연하게 확장해줍니다. 둘째, 진짜 꿀을 고르려면 탄수동 위원 소비가 마이너스 22.5%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꿀은 팔팔 끓는 물이 아닌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야 하고, 금속 수저 대신 나무나 도자기 수저를 사용해야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공복과 자기 전 1시간, 이 골든타임을 지키고 계피나 마늘과 함께 곁들인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사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대단하고 거창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식재료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장 주방 천장에 있는 꿀 한 병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내 혈관을 깨끗하게 닦아준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혈관이 낡아가는 과정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80살의 혈관도 40살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한 꿀 한 숟가락의 습관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젊어지는 그날까지 건강대본이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